오늘 해볼 피드백은 DCT님의 나의 죽은 나의 하녀라는 소설입니다. DCT 작가님의 나의 죽은 나의 하녀라는 건데, 일단 제목부터가 약간 로맨스 냄새가 솔직히 났어요. 나의 죽은 나의 하녀라고 해서 확실히 이제 로맨스 필인가 해서 좀 봤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로맨스라고 하기도 되게 뭐한데, 그러니까 로맨스가 기본적으로 여주를 내세운다면 이건 주인공이 남자예요. 일단 남자인데, 그러니까 남성향 로맨스에 가까워요. 남성향 로맨스물에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좀 내용을 간단한 설명드리면은, 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로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 있는데, 자, 주인공이 이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소중한 친구가 이제 아스텐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아스텐은 아닐 거야. 하여튼 주인공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자, 주인공이 이 벗을 정말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친구가 죽으면서 이제 자기한테 부탁을 해요. 이 친구가 죽으면서 이 여왕님을, 이 정확하게 여왕이기 전에 그때는 공주님을 모셔달라죠. 그때 공주님을 네가 모셔달라. 네가 공주님을 대신 나 대신에 지켜다오 하는데, 그래서 주인공은 이 자기 친구 때문에 이 공주를 지키면서 이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켜서 이 공주의 오빠죠. 이 공주의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이제 황제거든요. 이 오빠가 근데 이제 폭정을 삼고 있는데, 공주를 도와서 여기 오빠를 이제 황제에서 이제 내려버리죠. 그리고 공주를 여왕으로 만듭니다. 여왕으로 만들어주고, 대신에 근데 이 여왕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공주가 주인공을, 왜 이유는 아직 안 나오는데, 주인공을 배신해서 죽여요. 주인공을 배신하고 이제 주인공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뒤에 환생하죠. 100년 뒤에 환생을 한 다음에 100년 뒤에 이제 환생을 해요, 주인공이. 그 다음에 이 공주, 이 여왕은 또 똑같이 100년 뒤에 환생해요. 똑같이 100년 뒤에 이제 소녀로 빈민가 소녀로 환생하게 되고, 얘가 이제 이 소녀가 이 주인공의 하녀로 들어온다 라는 내용이 이 소설의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좀 여기서 되게 디테일한 걸로 이제 슬슬 좀 들어가 보면, 전 개인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작가님만이 아는 단계를 좀 독자한테 강요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자, 일단 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그녀를 구하려고 해서 뭐 이제 그니까 여기서 붕괴 현장에서 그 여왕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이제 오히려 자기가 지키려고 간 거예요. 이 여왕을 지키려고 갔는데 그녀의 손에 엉망이 된 가슴팍. 그러니까 오히려 당한 거죠. 자기가 오히려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왕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왜 죽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배신했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왕의 이름이 아빌입니다. 아빌. 근데 맞아요.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 작가님이 좀 너무 문장이 좀 어색한 게 많거든요. 문장이 어색한 게 많아요. 아마 글을 많이 써보지는 않았다고 느껴지는 게, 봐봐요. 나라의 주인이 된 형제를 죽이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공주 아빌 데이빈을 따르는 것은 오직 나만의 결정이었다. 이게 어색하죠? 뭔가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두 개로 분리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하나에 우겨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된 황제 누구누구, 그다음에 그의 여동생인 공주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붙여버리니까 나라의 주인이 된 형제를 죽이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공주. 요게 이거 국어 시간에 아마 배우실 텐데 이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중의적인 표현으로 좀 해석이 돼가지고 이게 되게 문장이 좀 어색한 게 많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스텐 맞네. 이스텐. 야, 이스텐이 얘 주인공이 이제 이스텐이라는 친구를 대신해서 이 공주를 지키기로 한 거거든요. 이게 흔히 타자의 유지를 잇는 목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이제 아버지가 유언으로 뭐 너는 꼭 검사가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인공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떠난다거나 이런 수련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목적성을 주인공이 아닌 자신이 아닌 타자에게서 찾는 건데 저는 이거 자체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이게 좀 느낌이 있거든 사실. 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요거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나의 벗 이스텐 그를 위함이었다 라고 하지만 자 여기가 문제예요. 자, 이스텐을 주인공은 사실 이 공주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주의 편에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 생각인 이거는 작가님의 자유시지만 제 생각에는 공주가 배신할 대상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죽은 이스텐의 유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한테 애초에 충성심이 없었잖아. 주인공이 얘한테 충성심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주인공을 배신했다고 해서 주인공이 그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친구의 마지막 그 유품이라든지 유지라든지 그런 거를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공주가 깨버렸기 때문에 이 공주를 좀 싫어한다, 증오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100년 전 폭정을 펼치던 형제를 죽이는 혁명을 성공한 여왕.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진 않은데 이게 문장이 너무 어색해요. 자, 100년 전 폭정을 펼치던 이제 선왕을 죽이고 여왕의 자리에 등극한 아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폭정을 펼치던 형제를 죽이는 혁명을 성공한 여왕이라고 하면은 문장이 너무 어색합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꽤 많이 나와요.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일단은 주인공은 태온이 됐습니다. 자, 뭐냐면 로비라는 인물, 얘가 원래 주인공이었어요. 여기 원래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100년 뒤 태온이라는 이제 귀족 자제로 환생을 하죠. 자, 귀족 자제로 환생을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게 이 환생을 하는데 보통은 기억을 다 하잖아. 자기가 로비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의 전생을 기억을 한 채로 넘어를 와야 되는데 얘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함. 주인공 이 태온이라는 애가 자기의 전생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죠. 사실상 환생을 했다고 해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3화쯤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존재를 다시 자기의 기억을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뭐 일단은 태온인 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빈민가 소녀가 있거든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빈민가 소녀. 잠시만요. 요 앞에 갑자기 시점이 바뀌면서 요 빈민가 소녀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있다.
트리안 가문의 영지, 그곳에 아주 더럽고 좁은 빈민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보잘것없는 삶을 버텨내고 있었다. 이게 1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화에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요. 1화에 이 소녀가 이 정체불명의 빈민가 소녀가 주인공 태온, 그러니까 환생을 했죠. 환생을 찾아가면 끝나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이 소녀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왕이 죽고 환생한 거거든요. 여왕 자신을 배반했던 여왕이 환생한 건데, 문제는 그 복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개 뜬금없이 나와요. 걔 복선 없이, 진짜 없이 이제 이 여왕이란 걸 깨닫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자 여기 봅시다. 태온 트리안의 삶을 송두리째 밟고 있는, 이게 소녀거든요. 소녀가 어디 보다, 맞아, 여기네. 자, 주인공이 이런 이거는 좀 안 좋은 전개였는데, 자 봐요. 주인공이 태온이라는 얘가 됐어요. 태온. 얘는 이제 자기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요. 전생에 자기가 로비라는 기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소녀를 만납니다. 이 소녀를 우연치 않게 소녀를 만나요. 만났을 때 갑자기 딱 충격을 받으면서 이 전생의 기억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전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복선 없이 이어져요. 이 만남의 과정이 너무나 복선이 없고 너무 뜬금이 없으면서, 이 소녀가 애초에 여왕의 환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추측을 한 거지 실제 내용상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상 언급은 있구나, 하여튼 뭔가 좀 너무 개연성이 없게 그냥 깨닫게 됩니다. 그냥 얼굴을 본 순간 충격을 받으면서 너는 그 여왕의 환생이구나, 너에게 복수하겠어 라는 걸로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좀 총평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총평, 일단 작가만 아는 이야기를 풀어낸 소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왜 작가만 아는 이야기였을까요? 여기 나오는 연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소녀가 태온을 찾아오죠. 태온이라는 주인공을 이 소녀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자기를 하녀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하녀로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소녀는 이름이 없거든요. 이름이 없어서 하녀장이 자기 앞 글자를 따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주인공이 나서면서 이 여자의 이름은 아빌이야. 이 아빌이 그 여왕의 이름이거든요. 아빌이야,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읽어보면은 엄청 뜬금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가만 아는 설정. 이거 뭐냐면,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소녀가 여왕의 환생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 내지는 복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인공이 나서면서 얘는 아빌이야, 얘는 여왕의 환생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된 경우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작가는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작가는 소녀가 아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독자한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상태에서 밝힘.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 소녀가 아빌, 그 여왕의 환생인지 뭔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주인공이 쟤는 아빌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님께서는 이 주인공과 이 아빌의 관계를 이제 100년 뒤에 만나는, 100년 뒤, 원래는 반대였죠, 입장이. 원래는 기사와 여왕의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주인과 하녀의 관계로 만나는, 이거를 머릿속에 이게 이미 그려져 있는 거야. 머릿속에 이 관계가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대뜸 해도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사실 독자한테 이미 충분히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건 너무 개연성이 부족했어요.
자, 그래서 자, 총평을 드리면 작가만 아는 이야기, 작가만 아는 관계를 너무 풀어냈던 소설이었고요. 주인공이 100년 뒤에 환생한 후에 자신이 환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고 지루해요. 이게 1화 프롤에서 환생해서 그냥 그 3화 마지막에 깨닫거든요. 그 과정이 재밌냐?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체불명의 빈민가 소녀 아빌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개연성이 부족한 전개예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부족한 전개라기보다는 이게 복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복선이 없었냐면요, 여왕이 죽었는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배신한 여왕이 있잖아요. 물론 근데 100년 뒤라니까 수명상 죽었겠지만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사실 판타지잖아. 판타지에서 뭐 100년 넘게 살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생을 한 이 소녀가 이제 여왕이었던 건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작가의 머릿속에는 인물들의 관계가 특별하고 서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믿음이 있는데 그런 점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맨스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예요. 이게 작가님이 표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로비와 아빌, 다음에 과거 기사와 여왕, 그 다음에 현재 주인과 하녀, 이거의 대비를 보면서 뭔가 이 관계의 특별함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혀 이게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이게 전달이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로비가 아빌을, 그러니까 기사가 여왕을 섬긴 이유가 애초에 충성 때문이 아니라 충성을 바친 이유가 자기 친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만들었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한 이유가 그 집안 사정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여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가문 사정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정 때문에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이러면은 사실 그 히로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이 기사와 여왕, 주인과 하녀의 관계를 대비를 시킬 거였으면은 이게 주인공이 충성을 바친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면 안 돼요. 자기여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 친구에 더 초점을 맞출 거면 그러면 여왕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왕은 이렇게 뭔가 애증이 느껴지는 그 분위기를 내서는 안 돼요. 뭐 요런 식의 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물 간의 관계를 독자에게 좀 더 설명해주고 좀 더 이제 말해줄 필요가 있는 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